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짠한국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영국 최고 명문 의대생이 한국 병원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의사가 무슨 끔찍한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간호사가 건넨 건 진단서가 아니라 따뜻한 죽 한 그릇이었습니다. 영국 런던 빈민가 출신 올리비아. 5살 때 아버지가 떠났고 어머니는 청소부 일을 3개씩 뛰며 딸을 키웠습니다. 배가 고프면 물을 마시며 배고픔을 견뎠고 점심시간에는 가난을 들킬까봐 학교 화장실에 숨으며 점심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랬죠. 그렇게 배고픔을 견디며 살다 보니 12살부터 속이 쓰렸지만 병원비가 없어서 10년을 참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한국에 왔습니다. 의료 시스템을 연구하러요. 영국이 최고라고 믿으면서요. 그런데 한국 병원에서 하루 만에 10년 묵은 병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입원비는 고작 2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그녀는 또 울었습니다. 한국 아이들이 공짜로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녀가 영국으로 돌아가 교수에게 쓴 편지 한 통. 그 편지가 지금 영국 의료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2주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나 이런 밥 너무 먹고 싶었어요. 고마워요, 한국. 올리비아처럼 세상 어딘가에서 배고픔을 참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따뜻한 밥 한 끼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하나가 이 이야기를 더 멀리 퍼뜨려줍니다. 짠한국 이야기 지금 구독 꾹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비아입니다. 올해 22살이고 영국 런던에서 의대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바꾼 어떤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나라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영국 런던 외곽의 작은 빈민가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동네는 관광객들이 상상하는 그런 런던이 아니었죠. 빨간 2층 버스도, 빅벤도, 버킹엄 궁전도 없었어요. 있는 거라곤 금이 간 벽, 곰팡이 핀 천장, 그리고 늘 비어있는 냉장고뿐이었습니다. 제가 5살 때 아버지는 엄마와 나를 버리고 떠났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버지 옷이 다 사라져 있었죠.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냥 저를 꼭 안아주시고는 그날부터 청소부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3개를 동시에 하셨어요. 새벽에는 사무실 청소, 낮에는 병원 청소, 밤에는 식당 청소. 엄마 얼굴을 보는 건 하루에 30분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돈은 늘 부족했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배가 너무 고팠어요. 엄마 치마를 잡아당기며 말했죠. 엄마, 나 너무 배고파. 엄마는 냉장고를 열어보셨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엄마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엄마는 울지 않으셨어요. 대신 저를 안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올리,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셔. 그러면 배가 차는 느낌이 들면서 배 안 고파. 미안하다 내 딸. 엄마가 이런 말이나 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컵에 물을 따랐어요. 벌컥벌컥 마셨죠. 배가 찰 때까지. 그날 밤, 저는 물로 배를 채우고 잠들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배고프다는 말을 안 하기로 했어요. 그 말을 할 때마다 엄마 눈에 눈물이 고였거든요. 5살짜리 아이도 알 수 있었어요. 배고프다는 말은 우리 집에서 엄마를 슬프게 하는 말이라는 거요. 그래서 저는 배가 고프면 물을 마셨어요. 아침에 물, 점심에 물, 저녁에 물. 물로 하루를 버티는 날이 많았습니다. 엄마가 그나마 여유가 있는 날에는 식빵 한 조각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게 제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영국이 선진국 아니야? 복지가 잘 되어 있다며. 네, 맞아요. 영국은 선진국이에요. 하지만 선진국에도 가난한 사람은 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선진국은 그냥 비싼 나라일 뿐이에요. 저는 그렇게 런던의 가난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어요. 지구 반대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거요. 그 나라에서는 가난한 아이도 배고프지 않다는 거요. 학교에 들어가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영국 학교는 급식이 무료가 아니거든요. 한 끼에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해요. 한국 분들은 놀라실 수도 있어요. 학교 밥을 왜 돈 내고 먹어? 하시겠죠. 하지만 영국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먹고 싶으면 돈을 내야 해요. 돈이 없으면
굶어야죠. 우리 집에 그 돈은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아이들은 우르르 식당으로 몰려갔어요. 웃고 떠들면서요. 저는 그 무리에 섞이지 못했습니다. 식당에 가봤자 살 게 없으니까요. 빈손으로 서 있으면 창피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화장실로 갔어요. 점심시간마다 화장실 칸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앉아 있었어요. 40분 동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 배를 꾹꾹 눌렀어요. 소리가 새어나갈까 봐요. 누가 들으면 어쩌나. 창피해서요. 점심시간이 제일 무서웠어요. 다른 아이들한테 혼자라는 게 들키는 시간이었거든요. 가난하다는 게 들키는 시간이었거든요. 12살이 되던 해 이상한 증상이 시작됐어요. 속이 쓰린 거예요. 처음에는 가끔 그랬는데 점점 자주 그랬어요. 나중에는 매일 그랬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위에서 뭔가 올라오는 느낌이 났어요. 빈속에 위산이 역류하는 거였죠.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냥 아프다고만 생각했어요. 약국에 갔어요. 가장 싼 제산제를 샀어요. 1,000원짜리요. 그걸 씹어 먹으면 좀 나아졌어요. 그래서 매일 씹었어요.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그렇게 버텼습니다. 엄마한테는 말 못했어요. 속이 아프다고 하면 엄마가 병원 가자고 하실 테니까요. 병원비가 없다는 거 저도 알았어요. 그리고 또 엄마 눈에 눈물이 고일 테니까요. 그게 싫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점심시간에 화장실로 가려는데 같은 반 친구 사라가 저를 불렀어요. 올리비아, 잠깐만. 사라가 자기 도시락에서 샌드위치 반쪽을 꺼내 제 손에 쥐어줬어요. 나 많아서 다 못 먹어. 너 줄게. 저는 그 샌드위치를 받아들고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어요. 사라가 당황해서 물었죠. 왜 울어? 내가 뭐 잘못했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 그냥 따뜻해서. 사실 그 샌드위치는 차가웠어요. 냉장고에서 꺼낸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따뜻했어요. 누군가 나를 생각해줬다는 게요. 누군가 나를 봐줬다는 게요. 그게 너무 따뜻했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아, 나는 지금까지 굶주린 게 아니었구나. 외로웠던 거구나.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진로 상담 시간이 있었죠. 선생님이 물었어요. 올리비아, 꿈이 뭐야? 저는 대답했어요. 의사요. 선생님이 피식 웃었어요. 제 얼굴을 한번 보시더니 서류를 보셨어요. 거기엔 우리 집 주소가 적혀 있었겠죠. 빈민가 주소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올리비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의대는 학비도 비싸고 경쟁도 치열해. 다른 꿈도 많잖아.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집에 왔어요. 그날 밤 엄마가 퇴근하시길 기다렸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엄마가 들어오셨죠. 지친 얼굴로요. 저는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나 의사 될 수 있어? 엄마가 청소 도구를 내려놓고 저를 보셨어요. 제 눈을 똑바로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올리, 넌 뭐든 될 수 있어. 엄마가 청소부인 건 엄마가 공부 못해서가 아니야. 기회가 없었던 거야. 너한테는 기회를 만들어줄게. 대신 넌 포기하지 마.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포기 안 한다고요. 다음 날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도서관이 6시에 문을 여는데 5시 반부터 줄을 섰어요. 제일 먼저 들어가서 제일 좋은 자리를 잡았죠. 점심은 안 먹었어요. 어차피 돈도 없었고 밥 먹으러 가면 30분이 아까웠거든요. 그 30분에 문제 10개를 더 풀 수 있었으니까요. 속은 계속 쓰렸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의사가 되면 그때 고치지 뭐 하면서요. 고등학교 때 전교 1등을 했어요. 선생님들이 놀랐죠. 빈민가 출신 애가 1등을 하다니. 장학금을 받았어요. 대학 학비 전액이요. 그리고 저는 지원서를 썼어요. 영국에서 제일 들어가기 어렵다는 런던 의과대학에요.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저는 그 편지를 들고 집에 뛰어 들어갔어요. 엄마, 나 붙었어. 런던 의대 붙었어. 엄마가 편지를 받아들고 읽으셨어요. 그러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어요. 울기 시작하셨어요. 펑펑 우셨어요. 저도 울었어요. 엄마를 안고 같이 울었어요. 그날 저는 엄마한테 약속했어요. 엄마, 나 의사 되면 엄마처럼 아파도 병원 못 가는 사람들 고쳐줄 거야. 가난해서 아픈 거 참는 사람들. 내가 다 고쳐줄 거야. 엄마가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올리,
우리 올리. 장하다. 내 딸. 그렇게 저는 의대생이 됐습니다. 하지만 제 위장은 이미 망가지고 있었어요. 12살부터 10년 동안 굶주린 대가였죠.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의대 3학년이 되던 해 기회가 찾아왔어요. 아시아 의료 시스템 연구 프로그램에 선발된 거예요. 한국에 가서 병원 시스템을 배우고 오는 프로그램이었죠. 비행기 값, 숙소비 전부 학교에서 지원해줬어요. 저한테는 꿈 같은 기회였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외에 나가보는 거였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을 우습게 봤어요. 영국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배웠거든요. 한국에서 뭘 배우겠어 하는 마음이 있었죠. 오만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첫 번째 충격이 왔어요. 깨끗했어요. 너무 깨끗했어요. 바닥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냄새가 안 났어요. 영국 히드로 공항과는 차원이 달랐죠. 여기가 정말 공항이 맞나 싶었어요. 지하철을 탔어요. 두 번째 충격이었죠. 사람들이 조용했어요. 줄을 서서 탔어요. 밀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이 일어나서 할머니한테 자리를 양보하는 걸 봤어요.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여기 사람들 왜 이래?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연수가 시작됐어요. 첫날 담당자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올리비아 씨, 한국 오신 김에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실래요? 외국인 체험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피식 웃었어요. 건강검진? 영국에서는 예약만 6개월이에요. 여기도 비슷하겠지 싶었죠. 그래서 물었어요. 예약이 언제쯤 가능할까요? 담당자분이 대답했어요. 내일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내일이요. 그게 가능해요? 네. 내일 오전 9시요. 위내시경도 바로 가능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어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병원에 갔어요. 접수하고 기다렸어요. 제 이름이 불리기까지 걸린 시간 15분이었어요. 영국 응급실에서는 45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리거든요. 근데 15분이요. 위내시경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화면을 보시더니 표정이 심각해지셨어요. 올리비아 씨, 여기 보이시죠? 위 점막이 많이 헐었어요. 미란성 위염이에요. 그리고 여기 12지장에 궤양이 시작됐어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출혈이 있었을 거예요. 한국에 오신 게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10년이었어요. 12살 때부터 아팠어요. 10년 동안 참았어요. 영국에서는 전문의 예약에만 6개월이 걸리니까 그냥 포기하고 살았어요. 그 10년 묵은 병의 원인을 한국은 단 하루 만에 찾아냈습니다. 23일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걱정이 됐어요. 입원비가 얼마나 나올까? 영국에서는 입원하면 하루에 수십만 원이거든요. 아무리 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어마어마해요. 저한테 그런 돈이 있을 리 없었죠. 하지만 일단 아프니까 누웠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병실은 깨끗했어요. 침대보가 뽀송뽀송했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영국 병원과는 달랐어요. 영국 병원은 오래되고 어둡고 냄새가 났거든요. 여기는 호텔 같았어요. 저녁 시간이 됐어요. 간호사 언니가 들어오셨어요. 트레이를 들고요. 올리비아 씨, 저녁 가져왔어요. 트레이를 침대 위 테이블에 내려놓으셨어요. 저는 그 트레이를 보고 멈춰버렸어요. 따뜻한 흰죽이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어요. 옆에는 부드러운 계란찜이 있었어요. 노란 계란찜이요. 시금치 나물도 있었어요. 초록색 나물이요. 그리고 깎아놓은 배 한쪽이 있었어요. 저는 멍하니 물었어요. 이게 병원 밥이에요? 간호사 언니가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네. 위가 안 좋으시니까 자극적인 거 빼고 소화 잘 되는 것들로 준비했어요. 맛없으면 말씀하세요. 바꿔드릴게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죽을 한 숟가락 떴어요. 입에 넣었어요. 따뜻했어요. 그냥 따뜻한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 만들어준 음식이었어요. 누군가 내 아픈 위를 생각해서 자극적인 거 빼고 준비해준 밥이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주르륵. 멈출 수가 없었어요. 간호사 언니가 놀라셨어요. 왜요? 어디 아파요? 의사 선생님 부를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울면서 대답했어요. 아니요. 그냥 이렇게 따뜻한 밥을 처음 먹어봐서요. 간호사 언니가 가만히 저를 보셨어요. 그러더니 휴지를 건네주셨어요. 제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안 먹어도 돼요. 여기 한국이에요. 아픈 사람은 쉬어도 되는 나라예요. 저는 더 크게 울었어요. 22년을 살면서 아플 때 누가 밥을 차려준 적이 없었어요. 12살 때부터 속이 쓰렸지만 제가 알아서 약 사 먹고 제가 알아서 버텼어요. 엄마는 바빠서 몰랐고 저는 말 안 했으니까요. 근데 한국은요. 처음 보는 간호사 언니가요. 제 위장이 아프다고요. 죽을 끓여서 가져다 주고요. 등을 토닥여 주고요. 천천히 먹으라고요. 쉬어도 된다고요. 그게 너무 따뜻해서요. 너무 고마워서요.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퇴원하는 날 의사 선생님이 서류를 건네주셨어요. 입원비 청구서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눈을 질끈 감았어요. 얼마가 나왔을까? 100만 원, 200만 원. 영국이었으면 최소 500만 원은 나왔을 거예요. 눈을 떴어요. 숫자를 봤어요. 20만 원. 검사비, 치료비, 약값, 입원비 전부 합쳐서 20만 원이었어요. 영국 돈으로 120파운드요. 영국에서 위내식용만 받아도 50만 원이 넘거든요. 근데 입원까지 해서 20만 원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또 울 뻔했어요. 퇴원 후에 한국인 친구 지은이를 만났어요. 연수 프로그램에서 알게 된 친구였죠. 지은이가 저한테 물었어요. 올리비아, 한국 학교 구경해 볼래? 마침 점심시간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은이를 따라 근처 고등학교에 갔어요. 점심시간이었어요. 급식실 앞에 섰어요. 학생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한 줄로요. 밀치는 사람 없이요. 차례차례 트레이를 받아서 들어갔어요.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그리고 멈춰버렸어요. 트레이 위에 올라가는 것들을 봤거든요. 하얀 쌀밥이요. 김이 나는 국이요. 불고기요. 나물 2가지요. 빨간 김치요. 귤 1개요. 저는 지은이한테 물었어요. 이거 얼마야? 지은이가 대답했어요. 공짜야. 저는 멍해졌어요. 공짜. 이게 다 공짜라고? 지은이가 설명해 줬어요. 응. 한국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부 무상급식이야. 돈 안 내. 저는 급식실을 둘러봤어요. 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똑같은 밥을요. 똑같은 반찬을요. 부잣집 아이도, 가난한 집 아이도 모두 똑같은 밥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차올랐어요. 저는 지은이한테 말했어요. 지은아, 나 어렸을 때 학교에서 점심 못 먹었어. 지은이가 물었어요. 왜? 돈이 없었거든. 영국은 급식이 유료야. 우리 엄마 월급으로는 점심값이 너무 컸어. 그래서 점심시간마다 화장실에 숨었어. 지은이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급식 트레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 이런 거 먹고 컸으면 위가 이렇게까지 망가졌을까? 12살 때부터 속이 쓰렸어. 10년을 아팠어. 근데 한국 애들은 이렇게 먹고 자라는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부럽다. 정말 부럽다. 급식실 한가운데서 저는 또 울어버렸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 엄마한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가고 화면이 켜졌어요. 엄마 얼굴이 보였어요. 지쳐 있었어요.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계셨어요. 아직 퇴근 전이셨나 봐요. 그래도 제 전화를 받으신 거예요. 올리, 우리 딸, 한국 어때? 엄마 목소리는 밝았어요. 피곤하실 텐데도 저한테는 항상 밝은 목소리를 내시려고 하셨죠. 저는 대답했어요. 엄마, 나 한국에서 병원 갔어. 엄마 표정이 굳었어요. 뭐? 왜? 어디 아파? 위가 안 좋았대. 궤양이래. 엄마가 화면 앞으로 바짝 다가오셨어요. 눈이 커지셨어요. 당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궤양. 올리, 얼마야? 비싸. 엄마가 어떻게든 돈 마련해 볼게.
얼마나 필요해? 저는 엄마를 보면서 말했어요. 엄마, 검사비, 치료비, 약값, 입원비 전부 합쳐서 20만 원이야. 영국 돈으로 120파운드. 엄마가 멍해지셨어요. 한참을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그러다가 겨우 입을 여셨어요. 뭐라고? 영국에서 이거 했으면 최소 1000파운드는 나왔을 거야. 근데 한국은 20만 원이야. 엄마가 손으로 입을 막으셨어요.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어요. 저도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엄마, 한국 병원에서 밥 나왔어. 따뜻한 죽이랑 반찬이랑. 간호사 언니가 등 토닥여주면서 천천히 먹어도 된다고 했어. 쉬어도 된다고 했어. 엄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엄마, 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플 때 밥 먹어봤어. 누가 나한테 죽 끓여준 거 처음이야. 누가 내 위 생각해서 자극적인 거 빼고 요리해준 거 처음이야. 엄마가 우셨어요. 화면 너머로 어깨가 들썩이는 게 보였어요.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는데 나는 맨날 아프다고만 했잖아. 근데 엄마 잘못이 아니었어. 영국이 잘못된 거야. 영국에서는 가난하면 아파도 병원을 못 가. 근데 한국은 누구나 병원 갈 수 있어. 학교에서 밥도 공짜로 줘. 애들이 안 굶어. 엄마가 흐느끼셨어요. 올리.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 나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이렇게까지 아프지 않았을 거야. 엄마도 이렇게까지 고생 안 하셨을 거야. 엄마와 저는 화면을 사이에 두고 한참을 울었어요. 런던과 서울, 9,000km 떨어진 거리에서 엄마와 딸이 함께 울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 이야기를 꼭 전해야겠다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세상에 알려야겠다고요.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런던 하늘은 여전히 흐렸어요. 공항은 여전히 지저분했어요. 지하철은 여전히 시끄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어요. 한국에서 2주를 보내고 온 저는 예전에 저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시아 의료 시스템 연구 리포트를 제출해야 했어요. 데이터를 정리하고 그래프를 만들고 분석을 써야 했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리포트 대신 편지를 썼어요. 교수님께 보내는 편지를요. 교수님께.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연구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밥상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12살 때부터 위가 아팠습니다. 10년 동안 참았습니다. 영국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전문의를 만나려면 6개월을 기다려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냥 약국에서 제산제를 사 먹고 버텼습니다. 한국에서는 하루 만에 검사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3일 만에 치료를 끝냈습니다. 한국에서는 20만 원으로 10년 묵은 병의 원인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급식실에서 울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공짜로 따뜻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밥, 국, 고기, 나물, 과일까지. 부잣집 아이도, 가난한 집 아이도 똑같은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점심을 굶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위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10년을 아팠습니다. 한국 아이들은 굶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선진국이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영국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병원이 좋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갈 필요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아픈 사람을 고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아프지 않게 먹이는 나라였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진짜 의료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진짜 밥을 배웠습니다. 저는 의사가 되면 영국에 한국을 알리겠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굶지 않는 세상.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있는 세상. 한국이 만들어낸 그 세상을 영국에도 만들고 싶습니다. 한국이 제 목숨을 살렸습니다. 한국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올리비아 드림. 편지를 다 쓰고 나니 새벽 3시였어요. 창밖을 봤어요. 런던의 밤하늘은 구름에 가려서 별이 안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저 구름 너머 어딘가에, 지구 반대편에 대한민국이 있다는 거요. 그 나라에서는 가난한 아이도 배불리 먹고요. 아픈 사람은 누구나 병원에 갈 수 있고요. 간호사 언니가 등을 토닥여주면서 천천히 먹어도 된다고, 쉬어도 된다고 말해주는 나라요. 저는 그 나라를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꼭 다시 갈 거예요. 고마워요, 한국. 당신들 덕분에 저는 살았어요.